살다 보면 누구나 작은 거짓말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뒤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추락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오늘은 연예계의 희대의 거짓말쟁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박유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전 연인과의 마약 투약 혐의에 휘말렸을 때 나는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마약에 손댄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유천은 국과수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몸에서 왜 필로폰이 검출됐는지 모르겠다라며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열어 눈물까지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박유천의 희대의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에 앞서 전신 제모를 하고 나타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박유천의 마약 혐의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마지막에야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며 사과했지만 끝까지 믿어주던 팬들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2. 신정환. 한창 예능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신정환은 2010년 해외 원정 도박설에 휘말렸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의 녹화 불참과 잠적이 이어지면서 이후 신정환이 필리핀에서 도박 빚으로 억류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부인했습니다. 신정환은 댕기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라며 병원 사진까지 공개했지만 평상복 차림에 허리띠를 한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은 누가 봐도 어색했습니다. 현지 취재를 간 연예 프로그램 관계자는 신정환의 주치의였던 의료진이 신정환의 몸 상태가 정상이다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병원에서의 모습은 도박을 감추기 위해 했던 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자진 귀국한 신정환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며 추락했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도박과 거짓말로 회자됩니다. 3. 김상혁. 클릭비 출신 김상혁은 2005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무리를 일으킨 바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며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 0.05%로 해당 수치에는 못 미쳤던 상태였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건 분명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상혁이 말한 음주운전은 의사결정에 확고한 영향이 있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이란 뜻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본인은 제정신이었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끝까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강변했고 소속사까지 나서 억지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소속사 대표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여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또한 소속 기획사의 레전드 대처 사례로 남았으며 결국 김상혁은 사과 대신 모순된 해명으로 스스로 재기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4. 승리. 빅뱅 출신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로 불린 연예계 최대 스캔들의 중심에 섰습니다. 승리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투자업체의 대표와 직원과 함께 나눈 단체 대화방이 공개돼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서 잘 주는 애들로 준비해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지만 승리와 YG는 해당 내용이 조작된 메시지라며 강력 부인하였고 또한 가짜 뉴스를 비롯한 루머 확대 및 재생산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보도를 가짜 뉴스로 몰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자 메시지는 조작된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승리의 성접대 등에 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승리의 변호사 또한 잘 노는 애들을 잘못 표현한 게 아닐까 싶다라며 어이없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대중은 이를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리의 거짓말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승리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하며 YG와의 전속 계약도 종료됐습니다. 5. 이경실. 개그우먼 이경실은 남편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경실 남편의 범죄도 문제였지만 논란이 된 건 그 이후 이경실의 대응이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유죄와 별개로 이경실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2차 가해를 했다며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경실은 개인 SNS를 통해 내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경실의 남편 최 씨 역시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술에 취해 저질렀다라며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실은 남편과 나는 결백을 위해 재판까지 갈 것이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라며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남편이다. 난 끝까지 남편의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며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하면서 보는 이들의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6. 김호중. 2024년 김호중은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속도를 내며 현장을 떠났고 결국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죠. 그로부터 약 2시간 뒤 한 남성이 경찰서에 나타나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하였지만 차량 소유주와 그의 인적 사항이 일치하지 않았고 경찰의 추궁 끝에 그는 김호중의
김호중의 매니저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고 당시 김호중이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은 채 경찰에 출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숨길 순 없었고 결국 매니저는 허위 진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경찰은 이후 김호중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의 자택을 찾았을 때도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는데요. 알고 보니 김호중은 귀가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호텔에서 머무르며 경찰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피한 이유는 바로 음주 측정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측정을 받으면 음주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시간을 끌었던 건데요. 결국 그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진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은 술을 마신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술잔에 입만 댔을 뿐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고 공연을 위해 단순히 음료만 마셨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죠. 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행방에 대해서도 원래 없었다고 답했지만 이후 매니저가 임의로 제거했다는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김호중은 조사를 받은 다음날 콘서트를 강행했고 팬카페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열흘 만에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소속사 역시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대중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연예계에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실된 사과와 자숙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위기를 피하려는 거짓말은 결국 더 큰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이 사례들을 통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 잘못된 선택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역시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